자, 그룹 관련 함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봤었는데, 뭐 숫자 함수, 날짜 함수, 문자 함수, 변환 함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 그룹 관련된 더 추가적인 함수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어떤 기능으로 사용이 되고 또 언제 응용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류에는 뭐 롤업이라는 함수, 그다음에 큐브, 그룹셋, 그룹핑, 그다음에 리스트 어그리게이션, 피벗, 언피벗이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내용만 먼저 살펴보면, 먼저 롤업은 어떤 그룹 기준으로 해서 정보들을 이제 계산을 해요. 합계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그 집계한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 어떤 단계별로, 레벨별로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롤업이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큐브는 앞에서 롤업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합을 해서 집계를 해준 함수가 큐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큐브는 이렇게 직육면체인가요?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이 도형을 우리가 큐브라고 하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큐브의 모습처럼 이쪽 면에서 봤을 때, 이쪽 면에서 봤을 때, 이쪽 면에서 봤을 때, 또 각각 6가지 방향에서 봤을 때의 그 모든 가능한 조합의 집계 정보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롤업은 약간 단순한 레벨별로의 집계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 큐브는 최대한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집계 정보를 출력해준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룹핑 셋은 이 그룹 컬럼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컬럼별로 우리가 요거는 실습을 많이 안 해보긴 했는데 그룹하고 뭐 학년별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전공별 해서 어, 각각 이 컬럼에 대한 그룹 기준을 지정해서 집계 정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룹핑 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 기준이 여러 개일 때 그 컬럼 기준에 대해서 집계한 정보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이인 거예요. 롤업은 얘네를 그 단계별로 레벨별로 해서 집계를 해주고 큐브는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집계 정보를 출력해주고 그룹핑 셋은 지정한 그룹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어, 집계 정보를 출력을 해준다. 그리고 그룹핑이라고 한 함수는 이 그룹화한 컬럼들에 대해서 얘가 그룹이 된 어, 컬럼인지 그 그룹화된 여부를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룹이 된 컬럼이다 그러면 0으로 출력이 되고 그룹이 안 된 컬럼이면 1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는 말 그대로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건 어떤 목록을 말하고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합을 말해요. 뒤에 AGG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앞에 세 글자만 따서 줄여 놓은 건데 어, 그래서 이 리스트 어그리게이션은 쭉 어떤 나열되어 있는 목록들을 하나의 컬럼으로 결합을 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룹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열의 목록으로 나열하여 출력하는 함수.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뭔가 정보들을 예를 들면 사원을 조회했을 때 사원의 이름들이 이렇게 1행, 2행, 3행, 4행 출력이 되잖아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뭐 1번 사원 이름, 2번 사원 이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얘네들을 간혹 어, 어떤 부서에 속하는 사원들 목록을 출력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T 개발팀에서 IT 개발팀에 A, B, C 사원이 있다. 이렇게 하나의 출력 결과에 이 리스트를 나열해서 결합해서 보여주게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리스트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사원을 조회하면 이렇게 각 행별로 사원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리스트를 쭉 하나의 칸으로 결합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리스트 어그리게이션 함수예요. 그리고 피벗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룹한 행 데이터를 열로 바꿔서 출력하는 함수. 우리가 그 뭐예요? 엑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에서도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행과 열에 나타나져 있는 데이터를 서로 바꿔가지고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언피벗은 그 반대가 돼요. 그룹화된 결과인 열을 행 데이터로 바꾸어서 출력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행에 나와야 되는 데이터랑 열에 나와야 되는 데이터를 서로 바꿔주는 역할이 돼요. 여기에다가 쭉 데이터 정보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출력되는 위치를 말 그대로 서로 피벗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걸 해주는 개념이 피벗, 언피벗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룹 관련 함수 구조는 먼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select 문을 사용할 때 그룹 by라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다가 그룹 관련 함수들을 쭉 쓸 수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목록에 있었던 뭐 rollup, cube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룹 집계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벗 같은 경우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출력 조회하는 쿼리 뒤에다가 연이어서 피벗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 위에 있는 조회된 결과를 서로 어떤 컬럼이랑 어떤 데이터랑 피벗을 할 건지 지정해서 피벗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언피벗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먼저 롤업부터 예시를 보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롤업은 이제 그룹 기준으로 집계한 정보를 레벨별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롤업 이렇게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부서별, 그 다음에 직급별로 급여의 최대값, 합계, 평균을 구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부서별, 직급별, 최대값, 합계 요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 예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어, 여기 부서 코드가 있죠. DPT 코드, 그다음에 잡 코드, 직급 코드가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 최대값, 합계, 그리고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건데 원래 그냥 그룹 기준으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아마 요렇게만 나올 거예요. 결과가. 근데 이제 롤업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사이사이에 중간 집계들이 같이 추가가 돼요. 여기도 추가가 되고 또 최종 각각의 집계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별도로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HR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코드를 복사할 수가 있으니까 코드 가져와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VS 코드 들어가서 HR 계정에 접속을 하고 실습할게요. VS 코드 한번 켜보세요.
보고 어디다 할까? HRSQL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로 들어갈게요. HRSQL에 들어가서 저희가 확장 프로그램 요거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액티브 커넥션 눌러서 HR로 접속을 해주세요. HR로 접속을 해주고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서 마저 새로운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룹 관련 함수 롤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 코드는 여기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HR 스키마 실습 코드 해서 첫 번째 요 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얘부터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요게 인플로이죠. 맞는데? 잠시만요. 테이블 또는 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한번 볼게요. HR 접속이 안 됐나? 인플로이즈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잠시만요. 잡코드 dpt 코드 얘를 s를 붙여서 잡코드도 안 되어 있다. 잠시만요. 이거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놨었던 다른 계정으로 좀 시도를 해볼게요. 이러면 나온다. 요걸로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HR 계정 말고 우리가 한글 사원 정보 들어있었던 거 있죠? 여기 조은이라고 만들어 놨던 요 파일 안에서 조은으로 접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코드는 여기로 가져오고 제일 상단에 액티브 커넥션 가서 누른 다음에 조은으로 접속을 해주고 그리고 코드 복사해서 가져온 걸 실행해 보면 실행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링크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조회된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1, 2 5, 5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룹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부서 코드랑 직급 코드로 해서 그룹 기준을 주고 있고 그냥 우리가 따로 롤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롤업이 없죠? 그렇죠? 롤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롤업을 안 사용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롤업을 사용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룹 바이 뒤에다가 롤업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복사해 와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롤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롤업 함수를 사용했을 때, 얘도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롤업 사용 요 예시 코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롤업 사용 이 코드도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 이제 앞에 거랑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룹 기준 D1에 잡코드 D6, D7이 있고 요거로 그룹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D1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합계를 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부서 번호가 예를 들어서 D1이라는 부서의 직급이 D6, D7을 가진 이제 사원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또 D1으로 집계를 냈을 때 총 3명이 나오는 게 보이죠? 얘에 대한 집계 정보가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롤업을 사용했을 때 이 추가적인 집계가 또 나오게 됩니다. 또 밑에 몇 가지 사례도 더 보면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기본 우리가 그룹 기준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부서가 D5일 때 J3, J5, J7에 있는 또 직급에 대해서도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걸 또 D5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집계를 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 사원 총 1명, 3명, 2명 해서 합친 그거에 대한 또 소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6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얘네들이 롤업 함수를 적용했을 때 추가가 되고 또 맨 마지막에도 가서 보면 최종 전체 집계가 나옵니다. 사원 수 전체가 21명 이렇게 해서 또 사원 수의 뭐 최대 금액, 최대 급여, 최저 급여, 뭐 합계, 평균 이렇게 해서 전체 사원에 대한 정보도 한번 같이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롤업 함수를 쓰면 중간중간에 이런 소개들과 그리고 최종 집계까지 출력이 된다.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큐브를 사용하면 롤업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모든 조합을 다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얘도 요 밑에 예시 코드를 복사해서 큐브가 적용이 되죠. 얘를 복사해서 우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큐브 코드를 가져오고 실행해서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은 조합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롤업에서도 아까 D1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쭉 나오죠. D2도 나오고 D5도 나와요. 이렇게 집계가 쭉 나오고 또 맨 마지막에 가면 또 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직급 J1, 2, 3부터 해서 7까지 여기까지도 집계가 저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에 그냥 큐브 말고 롤업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큐브 같은 경우에는 총 25개의 데이터 집계 정보가 나오는데 롤업을 사용하게 되면 18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7개 정도 가능한 조합이 집계 정보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앞에 큐브를 사용할 때는 뭐가 없어요? 그냥 딱 이 잡코드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정보는 따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큐브까지 사용하면
잡코드로만 조합했을 때 나오는 집계 정보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보통 뭐 이렇게 어떤 문서 작업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엑셀 같은 경우에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중간에 뭔가 소개를 한번 내고 또 데이터를 정리하고 여기에서의 또 소개를 내고 하는 작업들을 문서 작업할 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집계를 이 그룹 관련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내려오시면 그룹핑 셋이라고 있어요. 그룹핑 셋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좀 제공을 해주는데 이 여러 가지 그룹 컬럼이 있을 때 얘네들을 컬럼별로 집계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이 예시 코드 있죠? 그룹핑 셋이 있는 예시 코드를 복사해 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가져와서 얘도 한번 출력 결과를 살펴볼게요. 또 실행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도 좀 크게 볼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네들은 어떻게 나와요? 뭔가 조합을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컬럼별로만 나오죠? 부서별로의 개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보의 의미는 D1 부서의 사원이 몇 명, 또 D9 부서의 사원이 몇 명, 또 각각 직급별로 J1 직급, J7 직급의 사원이 몇 명이 있는지 여기다가 이 그룹 기준을 지정한 부서 코드랑 잡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만 집계를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룹핑 셋은 집계한 정보를 그룹 기준에 지정한 컬럼별로만 집계를 내준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부서 코드로 기준을 잡고 잡 코드로 해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끼리만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같은 경우 보면 얘는 그렇죠? 널인 경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널인 경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룹핑 셋을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룹핑 셋 안에 이렇게 괄호를 한 번씩 더 쓰고 있죠. 이 괄호 묶어주는 게 그룹핑 해줄 어, 하나의 또 작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이 괄호를 쓰지 않으면 지금이랑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핑 셋 함수 안에서 어떤 컬럼들끼리 기준을 잡아서 묶어줄 건지 그 기준을 이 괄호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부서 코드끼리 그리고 잡 코드끼리 집계 정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괄호를 묶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이 괄호가 없을 때 또는 괄호를 얘네 둘이 묶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생략했을 때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얘네 둘이 또 묶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죠. 얘네들을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그 그룹을 묶는 그룹 기준을 잡는 세트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묶어 놓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부서 코드랑 잡 코드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는 조합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작업에서는 이렇게 각각 묶어서 부서 코드끼리 그리고 잡 코드끼리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직급별 인원수
이거는 뭐 앞에서 해봤겠고, 그리고 그룹핑이라고 하는 함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역시 그룹 컬럼이 여러 개일 때 집계한 정보에 컬럼별로 출력한 함수가 아니라 중복이 되어 있네요. 이건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핑은 얘가 그룹된 컬럼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어요. 밑에서 그룹 바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큐브 함수로 해서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그룹을 만들어 보고, 여기 셀렉트 안에서 그룹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집계돼서 나오는 행 데이터가 어떤 그룹 기준으로 그룹이 만들어진 건지 그 여부를 우리가 0 또는 1의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그룹핑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이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맨 마지막 조회에 부석 코드 그룹, 직급 코드 그룹 이 여부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부석 코드의 D1, 그다음에 잡 코드의 J6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그룹 기준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널이 아닌 경우들은 그룹으로 묶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D1 부서에 J6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2명이라는 거고, 그 2명 중에서 급여가 제일 높은 사람이 366만 원, 그리고 급여의 합계가 644만 원, 평균이 322만 원이라는 거고, 지금 요 행 데이터가 나올 때 부석 코드로도 그룹을 지었고 직급 코드로도 그룹을 적용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여기서는 부서에 대해서 집계는 나오고 있지만 직급에 대해서는 그룹을 짓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부서에 대해서만 그룹 여부가 0으로 나오고 직급에 대해서는 그룹을 안 했다라고 해서 1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핑을 사용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데이터가 어떤 기준으로 그룹이 됐는지, 해당 지정한 이 컬럼으로 그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됐으면 0, 그룹이 안 됐으면 1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핑 함수를 사용하면 이 그룹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또 내려오시면 리스트 어그리게이션, 요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룹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열의 목록으로 나열하여 출력해준다. 그래서 요거예요. 이 목록을 결합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어그리게이션. 그래서 요 코드를 복사해서 실습을 해볼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요 코드가 의미하는 건 부서별로 어떤 사원들이 있는지 그 사원 목록을 한 칸에다가 결합을 해서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리스트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쓸 수가 있고, 이 아래 within group이라고 한 함수를 써서 사원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리스트 어그리게이션 이 함수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얘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각 부서별로 D1 부서에 박명수, 전지현, 차태현이라고 하는 사원들이 있다. 얘네들을 마치 하나의 이렇게 목록처럼 나열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출력해야 되는 경우에 리스트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또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서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emp name 뒤에다가 정렬 기준을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또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어그리게이션 함수는 이렇게 리스, 결과 데이터를 목록으로 지정해서 출력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밑에 피벗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벗은 이제 행과 열을 그쵸? 서로 뒤집는 함수가 됩니다. 밑에 내려와서 결과 먼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을 해볼 건데 지금 조회하려고 하는 건 부서 코드, 직급 코드, 그다음에 급여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 중에서 급여의 최대값들을 최종적으로는 구해줄 건데 우리가 피벗이라는 이 함수를 작성을 해서 여기 뒤에다가 부서 코드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이 아래에서 보시면 원래는 부서 코드도 이렇게 같이 행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출력돼야 될 부서 코드 D1부터 D9을 컬럼 쪽으로 피벗해서 올려주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피벗 요 함수를 쓴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출력할 결과 그룹 기준의 집계 함수, 그룹 함수를 작성을 해주고 열로 올릴 원래는 행에 나와야 될 정보를 열에다가 출력시켜줄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면 D1부터 D9까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걸 이쪽으로 올려서 얘네들을 매칭해서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쪽에서 보면 D5 부서의 요 데이터는 J3의 직급을 갖는 사원들 중에서 최대 급여를 갖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로 해서 데이터를 매칭해서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복사해서 출력 결과를 볼게요. 피벗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모든 결과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데 얘 자체를 from에서 피벗된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조회할 결과를 이렇게 쓰고 이 결과만 우리가 먼저 출력을 해보면 요것만 한번 복사를 해보세요. 얘만 복사해서 피벗 전의 데이터를 보면 얘를 조회하면 원래는 부서 코드, 직급 코드 전부 다 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부서 코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서 코드를 열로 올려서 2차원의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작업이 이제 피벗 함수의 작업이 됩니다. 지금 부서 코드를 열로 올리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죠. 그래서 피벗 전의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피벗을 적용한 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피벗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D1에 있어야 되는 요 행 데이터가 열로 올라가서 컬럼에 이렇게 찍히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서에 있는 정보랑 그 다음에 직급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하나로 매칭해서 D2 부서의 J4 직급인 사원의 최대 급여가 249만 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2차원으로 행렬의 형태로 해서 매칭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피벗 함수가 되겠고 얘를 이렇게 in 키워드를 써서 쭉 나열해서 써볼 수도 있는데 얘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우리가 뭐예요? 리스트 어그리게이션을 써서 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를 주석을 하고 얘를 주석을 풀면 동일하게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괄호를 묶어줘야겠죠? 여기까지 괄호 묶어주면 나열해서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빼고 한번 잠시만요. 이렇게 주석을 바꿔볼게요. 얘를 주석하고 얘를 주석을 풀어서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 안 돌아가네요. 잠시만요. DPT 얘가 이 출력 결과가 여기 나오면 되거든요. 우리가 부서에서 정보가 뭐가 안 맞는 게 있는지 요거는 다시 한번 추가를 시켜보고요. 일단 여기 피벗 자체에서는 이렇게 쭉 나열해서 써볼 수도 있고 나중에 얘 자체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부서의 부서 아이디를 쭉 나열해서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컬럼이 저렇게 되어 있나? 한번 보고 올게요. 부서 정보에 보면 DPT 아이디 컬럼명은 맞는데 요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피벗은 얘를 이제 반대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까지만 우리가 실습해보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피벗은 앞에서 적용한 게 요렇게 여기서 올리는 작업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조회한 결과를 이제 언피벗을 사용하면 이제 반대로 언피벗에서는 다시 행 데이터로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언피벗을 사용해 볼게요. 먼저 조회하는 언피벗 전의 데이터만 보면 얘네들은 이제 출력을 했을 때 요것만 복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언피벗 전의 데이터를 우리가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까 전에 우리가 피벗한 데이터처럼 여기 D1부터 D9까지 나오고 J1부터 J7까지 나와요. 아까 전에는 사실 D1이 여기 부서가 여기 있었고 직급이 여기 있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행으로 내리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벗 되기 전의 데이터고 여기서 이제 언피벗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DPT 코드, 잡코드 얘네들을 조회했던 것처럼 각각 D1 부서 정보, 그다음에 직급 정보가 다 행으로 쭉 나열돼서 나오죠. 그렇죠? 피벗을 해서 행열처럼 2차원으로 보던 걸 다시 각각 차원으로 1차원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언피벗 사용을 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언피벗을 할 건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서 원래 열에 있었던 정보를 다시 행에 내릴 컬럼을 지정을 해줘요. 잡코드를 열에다가 나타냈다가 다시 행으로 내리는 거였죠. 그럼 거기에 지정된 컬럼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